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공한 외국인 투자자들도 기술적 분석, 즉 차트를 이용해 가지고 투자 타이밍을 선택할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국내 정권 투자자들, 그리고 가상자산 투자자들, 그리고 외환 투자자들 모두 기술적 지표를 이용을 많이 하죠. 95%에서 99%가 기술적 분석을 이용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조차도 그 기술적 분석에 기초해가지고 투자 타이밍을 얘기하는 사람도 적지 않고요. 근데 여기서 참고로 애널리스트가 얘기하는 투자 타이밍이나 그 다음에 향후 목표 주가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 아마 우리 코스피 지수가 지금 한 5,000대에 될 거예요. 1년 12달 올라간다는 얘기만 하니까 5,200대도 부족하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주식 투자자들은 대부분 20일 이동 평균선을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가상자산은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주로 4시간 이평선을 이용하는 것 같고, 채권은 한 100일 정도 이평선을 이용하는 거 아니냐. 물론 이제 채권 종류별로 다르겠지만은, 그렇다면 왜 대부분 실패하고 있을까라는 거죠. 주식 투자자들도 지금 현 시점에서는 투자 타이밍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평균적으로 지금 한 8, 90% 정도 투자 손실이 난 거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투자 시점 대비. 가상자산 투자자들도 지난번에 3만 한 8천 불 될 무렵에 99%가 손해났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언론에서. 그분들도 기술적 지표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채권 투자자들도 제가 볼 적에는 금리 상승 국면에서는 대부분 손실이 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기술적 지표가 먹히지 않는다는 거죠. 금리가 하락하다가 상승 반전되면, 주가 지수도 마찬가지죠. 상승하다가 하락 반전하면 기술적 지표가 잘 안 먹히지요. 큰 흐름이 바뀔 때는. 그래서 이제 가상자산 투자자들도 99% 투자 손실, 주식 투자자들도 한 8, 90% 투자 손실, 이런 게 이제 일반화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제 환 차익하고 정권 시세 차익 두 개를 기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투자자들보다 오히려 타이밍 선택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환율도 체크해야 되고 주식시장도 체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 수준도 체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세 개를 모두 기술적 지표를 가지고 접근하면 이게 장린 코끼리 만치는 식으로 돼갖고 다 부분적으로 건드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기술적 지표를 이용하기가 어려워요. 결국은 이제 지금 환율이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그것도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고요. 최소한 1년 정도를 보고, 그 다음에 주가도 한 1년을 보고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그리고 국가별로 환율과 그 다음에 수출 의존도 내지는 수입 의존도. 왜냐하면 환율 수준에 따라서 수출 기업이 많은 국가와 수입 기업이 많은 국가는 다르거든요. 환차익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시세 차익도 달라지거든요. 수출주에 투자하느냐 수입 주식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도 수익률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은 기술적 지표를 이용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금 성공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외국인 투자자 비중과 가지고 온 돈을 비교하더라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금 돈을 많이 벌은 상태예요. 근데 우리 국내 투자자들은 기술적 지표를 가지고 대부분 접근을 하는데 대부분 또 실패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이것은 원래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난 10년 기간을 20년으로 확대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기술적 지표를 이용한 투자 기법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손실 확률이 높은 그 투자 기법이죠. 애널리스트도 그 정권 종목 추천할 때 보면 대충 기술적 지표를 이용해 가지고 지금이 타이밍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금년처럼 지난해 사실상 2분기에 꺾여 버렸잖아요. 지수 개념으로는. 일부 종목은 버티다가 지금 지수가 3400에서 2800선이 깨질 무렵에는 거의 다 종목까지도 다 희생됐단 말이죠. 특히 테마주들은 희생이 크지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하는 종목 중심으로 그 외국 주식은 테슬라 투자 비중이 가장 높아요. 그 정권 애탁원 자료를 보면 그 평균 테슬라 주식 지난해입니다. 그 투자 단가가 $890예요. 근데 거래는 $1200에서 많이 거래가 되었어요. 하반기에. 왜냐면 그때는 또 $1400 간다. 기술적 지표를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또 애널리스트들도 $1400까지 상승을 그 제시한 애널리스트도 적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 거래 금액도 $1200 근처에서 거래 금액이 많아요. 1100에서 $1200까지. 그런데 고점을 $1200라고 보면 그 이상도 있는데, $1200에서 $900까지 만약에 하락을 하면 $1200 투자자들은 25% 손실이죠. 900을 잡았습니다. 저점을. 근데 저점에서 매수를 한 사람도 있잖아요. $900에서. 그러면 $900에서 $1200까지 올라간 사람은 투자 타이밍이 $900일 경우에는 $1200일 때는 33% 수익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한 8% 수익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 상향 추세에 있는 주식조차도.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8천만원 할 때 만약에 투자를 했다고 하면 4천만원 되면 약 한 50% 손실이죠. 8천분은 4천이니까. 근데 4천만원에 투자한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래갖고 8천만원에 간 사람은 100% 수익이죠. 그래서 투자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거죠. 수익률 차가 이렇게 차이 난다. 그 다음에 카카오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카카오 15만원에서 거래가 많이 됐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15만원 대에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최근 종가가 87,000원이니까 손실률은 42%지요. 그때 투자한 사람은 15만원에 투자한 사람은. 그런데 지금 만약에 87,000원에 투자해가지고 다시 15만원 갈지 안 갈지는 모르지만은 그까지 간다고 하면 거의 87% 수익이 나요. 8만원 정도에서 투자를 하면. 그래서 투자 타이밍이 그래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2차 조정 얘기를 하면서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기회는 있다 라는 얘기를 한 이유이기도 하고, 지난해에 그 한 10월경으로 기억되는데 그때 우리 코스피 지수가 한 3200선 정도 됐을 거예요. 제가 2800 내지 2500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하면서 투자 수익률까지 또 투자 타이밍까지 그 NH 정권에서
그 제공한 자료까지 인용하면서 제가 이거는 저 얘기만이 아니고 NH 그 투자증권에서 10년 이상 그 통계를 가지고 근거 자료를 제시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2,800 이하에서 분할 매수해봐라 라는 얘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수만 가지고 또 투자하는 상품도 있으니까 그럼 3,400에서 투자해가고 2,700이라고 하면 700인데 그러면 한 30% 내지 25% 투자 손실이죠. 근데 거꾸로 2,700에 투자해가 3,400까지 간다고 보면 뭐 주식은 장기적으로 오르니까 그렇다 하면 이제 수익률이 한 3, 40% 되는 거죠. 종목별로 보면 뭐 50%, 100% 나오는 주식도 많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투자 타이밍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특히 외국인은 이 환율하고 관련돼 있죠. 우리나라 서학개미들도 환율하고 관련돼 있죠. 그러니까 환율이 상승하면 좀 그 테슬라에서 투자 손실이 뭐 25% 발생하더라도 환율이 한 7%에서 10% 받쳐주면 15% 손실이니까 국내 평균 투자 손실 그러니까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그보다는 또 이익이에요. 또 이것도 앞에서 제가 얘기한 대로 환율이 낮을 때 지난해 제가 본격적으로 상승할 때 그 1200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때 달러를 확보를 했다면 1130원이에요. 그럼 1200원이라고 하면 70원 정도니까 약 한 5, 6% 남았죠. 그죠? 그럴 때 이제 미국의 뭐 애플, 구글 그때 우리 대표님이 맨날 노래 부르듯이 한 종목이 지난해 3월에 애플이고 구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투자를 했다 그러면 지금도 환차익 플러스 해가지고 수익률이 크지요. 그래서 투자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 또 최근에는 우리 대표님이 뭐라고 전화를 하시냐면 삼성전자 어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려스러운 게 하나가 있다. 그것이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을 하면 어떻게 될까? 이게 이제 하나 숙제로 남았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조금 기다려보자 라는 얘기를 제가 한 기억이 나거든요. 불과 한 일주일에서 10일 됐을 거예요. 근데 최근에 와가지고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반도체 수출, 가전제품까지 그런 어떤 위험성을 경고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지요. 테마주를 또 예로 들면 지난해 테마주가 뭐 메타버스 관련 테마주 또는 NFT가 한때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근데 그 고점에서 투자한 사람은 지금 미국도 한국도 60 내지 70% 손실 났거든요. 캐시우드 펀드가 그 정도 손실이 났으니까 평균 55%니까 1년 동안에 그러니까 그 테슬라를 제외하면 대부분 70% 손실이죠. 근데 거꾸로 지금 만약에 매수를 한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또 그 이전에 투자한 사람은 또 올라갔으니까 그거는 130 내지 150% 수익이 발생하는 거죠. 그만큼 투자 타이밍이 중요하고 근데 이 기술적 지표로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기술적 지표는 딱 그 날짜 내가 오늘 투자를 해야 된다면 또 오늘 매도를 해야 된다면 오늘 참고 자료로는 유용하다. 그렇지만은 21선이나 60일선이나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 주로 21선 가지고 접근을 하는데 그것은 대세 상승 국면일 때만 유용한 자료가 된다는 거죠. 흐름이 꺾여버리면 즉 지수가 꺾여버리면 그것은 통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고 결국은 외국인 투자자들처럼 그 한 서너 가지를 함께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외국인 투자자들은 환율 고려하고 그 다음에 종목 고려하고
그 다음에 종목도 수출 업종이냐 수입 업종이냐, 그리고 지금 현재 가격이 비싸냐 아니냐를 따질 때 채권 수익률하고 비교를 해요. 부동산 투자도 미국에서는 채권 수익률과 비교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부동산 투자 여부를 결정하고, 주식도 PR이 20배냐 10배냐 그것도 결국은 채권 수익률하고 비교해가지고 산출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채권 수익률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 기술적 지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채권 수익률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나스닥 지수 1.75%, 그러니까 10년물 국채금리 1.75%를 돌파하면 좀 멀리 하라, 나스닥은 조정이 올 거다. 실제로 원래 1.75%를 돌파하면서 1월에 큰 폭의 조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 지표를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것을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지요. 결국 종합적으로 봐가지고 투자 타임을 선택하라. 다만 기술적 지표는 투자 당일에만 아니면 일주일 정도만 참고하라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